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엄마를 미워하면 나쁜 딸일까의 저자 김선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특히 모녀 사이에 음. 나는 왜 엄마의 딸로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애증 관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생각보다 엄마와 딸이 굉장히 융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는 딸을 최선을 다해서 사실 사랑하고 있어요. 네.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고 엄마가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엄마가 딸에게 여러 가지 규칙을 요구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다 보니까 딸은 그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엄마에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조금 참기만 하면 우리의 관계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 싫은 걸 싫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 패턴이 엄마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다 보니까 그 융합에서 좀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막 네. 서로 약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네, 가지고 맞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엄마가 주체가 되어서 엄마가 원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속에 네가 들어와야 넌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엄마 안에 이제 행복이란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가 자기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의 기준으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 네. 또 결혼해서까지도 우리는 결혼해서까지도. 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예. 좀 발휘가 되고 그리고 그 결혼해서 그 딸이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자기 안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어떤 욕구들이 예. 현재 또 딸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음. 서로 대물림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네. 이게 결혼하기 전엔 좀 이해가 가거든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어떠한 그런 압박을 받는다는 게 좀 어떤 예시로 그런 네. 예를 들면 과잉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즘은 이제 엄마들이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보호를 받고 싶었고 엄마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가 밥도 해주고 자녀를 기다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랐을 수 있잖아요. 예.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딸에게 내가 받고 싶었던 걸 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과잉보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 라는 부분으로 이제 과잉보호를 확대시키고 있고 이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한 게 있으면 엄마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딸을 좀 과잉보호를 했거든요. 내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되게 받고 싶었던 보호나 그런 어떤 따뜻한 부분들 그다음에 함께 뭔가를 해결해주는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딸이 작은 이런 울기만 하고 뭔가 불편하다고 해도 달려가서 딸의 욕구를 들어주고 있는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의 모습은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밖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받아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좌절을 느끼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뭔가 자존감이 좀 없다든가 사회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이제 인식을 해요. 얘는 왜 내가 열심히 사랑해 줬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문제를 인식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딸이 그렇게 됐다는 걸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럼 딸도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럼요. 못하죠. 그렇다면은 모녀 관계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엄마가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상황이 좀 많고 엄마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처럼 약하고 아이가 부모가 되어서 엄마를 위로해주는 그런 상황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항상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우울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 즐거움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무기력 상태에 이제 엄마가 있다 보니까 자녀에게 어떤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잘 없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엄마가 일단 죽을까 봐 걱정을 해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
밥 먹어 하면서 미음을 끓여서 준다든가. 저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또 수시로 우울증이 있어서 뭐 병원에 가고 또 진짜 실제로 질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뭐 삶에 무기력한 상태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아이 안에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내 삶의 목표가 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의젓하게 그다음에 이제 책임감 있게 엄마를 등에 업고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너 참 잘 자랐다. 너 참 효녀다. 너 효녀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너무 괜찮게 크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인식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보면 지금 현재 가족도 돌봐야 되는데 부모님도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과중한 그런 무게감으로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엄마와 딸이 있고요. 또 편애가 주는 어떤 그 피해는 사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편애는 엄마가 이제 아들만 좋아하고 예. 딸은 어떻게 보면 살림 미천으로 생각하면서 딸에게는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예전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예전 시대에 그런 구조 속에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의 어떤 모습에서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예. 한 가지는 편애 속에서 본인이 어린 시절 컸을 때 부모에게 많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딸은 아들을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거야 하고 당연시 여기는 또 딸이 있어요. 네. 그렇게 받아들인 딸이 부모가 되었어요. 엄마가 되었을 때 본인이 아들하고 딸을 낳았으면 본인이 아들을 좋아하는 상황으로 가고 딸을 그냥 살림미천으로 똑같이 본인이 당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인식 못하고 네.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딸에게 집중하는 경우. 아들을 좀 하대하고 반대로 딸에게 네. 이제 자신이 이제 해주지 못했던 억울함을 네. 딸에게 너무 집중하는 그런 네. 형태로 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아들이 또 편애를 받는 입장이 좀 될 수도 있고, 편애에 당한 입장은 굉장히 억울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비교 네.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패턴이라는 게 굳어진 양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뭔가 고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관계를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를 문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우에서 자기 인식을 하는 게 네.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 무엇을 받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감정을 자신을 만나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불쌍했던 건 나고 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딸을 안쓰럽게 본다든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키우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쌍했던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자기를 위로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의 딸은 굉장히 괜찮은 구조라는 거죠. 자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네. 딸은 내가 아니고 힘들었던 건 나였다. 그래서 나한테 에너지를 다시 쓰고 그런 부분을 나를 돌보는 쪽으로 예. 포커스를 맞춰서 인식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인식해줘도 금방 행동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과잉보호를 하는구나. 이제 그만하고 네가 좀 해. 너가 스스로 해봐. 라고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그렇다면 딸 입장에서 필요하지도 않는데 과하게 잘해준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굉장히 그런 게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딸 입장에서는. 우린 특히 나르시시스트 엄마 같은 경우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타인의 탓을 많이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너 때문이야 라는 어떤 용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너가 엄마의 욕구를 다 채워줘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이미 훈련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는 엄마와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같이 살아도 바쁜 척을 하고 엄마와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자꾸 줄여야 돼요. 그 거리를 둬도 엄마가 자꾸 끌어당기거든요.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어도 나는 엄마를 만족시켜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엄마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 요즘 좀 바빠. 좀 미안해, 좀 바빠 하고, 나라는 자체가 좀 안정감을 취하고 나한테 집중하고, 일단 취미활동이든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일단 나가셔서 뭔가 자꾸 시간을 일단은 좀
버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로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녀 관계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 양상이 다 이렇게 다른데요. 이제 문제를 먼저 인식한 사람, 내가 이게 문제구나라고 느끼면서 인식한 사람이 먼저 변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 내가 뭔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부모에게는 의젓한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책임지고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딸이더라고요. 근데 인식하면서도 이 패턴을 변화시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예.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넘게 병원 생활을 좀 지셨는데 저만 보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났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저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저를 보면서 굉장히 너 없이 못 산다, 난 너 없이 죽는다, 난 너가 좋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사랑으로 생각하고 아버님을 항상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는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책임지고 살았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좀 책임져야 되고 자식의 그런 장래와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끊임없이 받으셨구나. 근데 부모는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럼 나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난 지금 상태가 굉장히 힘든 상태네 라고 인식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보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너무 신기한 게 좀 치료를 받고 객관적으로 하고 아버지의 병원을 갔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안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 무의식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변하니까 같이 이러고 아버지는 다른 대상을 잡더라고요. 그 다른 대상을 또 잡고 자기에게 감정을 호소하고 저를 찾는 걸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느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너무 과하게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부모에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라는 기준을 자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내가 잡았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감정을 잡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도 힘든데 아버지의 힘듦만 듣고 있는 게 그 아이로서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라고 자꾸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내가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바뀌게 되면 부모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편애의 경우는 좀 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상태고 내 자체가 약해진 상태니까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진짜 편애 때문에 정말 고통받아 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같은 자매라도 편애를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자매라도 편애를 하고 편애 속에서 크면 굉장히 경쟁 속에서 계속 크고 있는데, 사실 내가 편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먼저 인식하고 편애를 했던 부모 대상자에게 자신의 슬펐던 감정을 조금 호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근데 부모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호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1차적으로 굉장히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좀 받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랬다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언제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라고 얘기하면서 가볍게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부모가 가볍게 듣는다 할지라도 이제 내 감정을 조금 호소하고 내가 편애 속에서 현재 관계 속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을 조금 불편해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의 현재 가족에서도 특히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자녀에게 또 집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편애하거나 시어머니가 편애하거나 이러면 편애를 받는 사람에게 애정을 과하게 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우리 딸에게도 지금 또 편애를 하는구나, 다른 방식으로. 그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정확히 알면 좀 감정이 가라앉아요. 좀 진정이 돼요.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어린 시절에 내 마음이 어땠을까를 보고 풀어주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오늘 김선영 상담사님을 모시고 모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